네, 오늘은 제가 리베라토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리베라토의 기록들 한번 살펴보고, 사실 리베라토는 팬들 사이에서도 이 선수를 잡아야 돼, 말아야 돼로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사실 폰세는, 와이스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들인 건 다들 이제 100이면 100 동의를 하실 거고, 폰세 같은 경우에는 잡고는 싶지만 잡기가 힘든 상황이죠. 뭐 샌프란시스코와 마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팔로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폰세는 한화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오퍼를 할 텐데, 그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주는 오퍼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진출 자체는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본인의 꿈이 불펜 투수로도 좋다, 뭐 이런 심산이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받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보장되는 어떤 포지셔닝의 문제 때문에 저는 와이스는 최대한 노력해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리베라토죠. 루이스 리베라토. 참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리베로또라고도 우리가 불렸던 선수인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라토의 정규 시즌 기록 62경기에서 타율은 3할 1푼 3리, 출루율은 3할 6푼 6리, 장타율은 0.524, OPS는 0.890, 홈런 10개. 리베라토 선수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장타가 이 선수의 약점이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심지어 그렇지도 않아요. 장타율도 0.5가 넘어가기 때문에 홈런도 10개, 그러니까 62경기에서 10개니까 144경기를 치르게 되면 20개 이상의 페이스죠.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장타툴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빼중심에 맞춘 타구들이 몬스터월을 넘어가는 장면도 많았고 밀어서 넘기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좋은 유형이라기보다는 컨택이 워낙 좋다 보니까, 타격 기술 자체가 좋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부족한 파워를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극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었죠. 네, 이 선수의 정규 시즌 기록만 딱 놓고 보면은 무조건 재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으로 세부 지표들을 생각해보면, 나열을 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6월과 7월, 리베라토 선수가 6월 22일날 첫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타율이 3할 9푼 3리였습니다. OPS가 1.067, 27경기에서 홈런 5개였으니까 사실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이정후 선수가 안 부럽죠. 중견수 수비 준수하게 해주면서, 뭐 중견 수비가 좋지 못하다라는 평이 있지만 타율 자체가 4할이 육박했고, 이 당시에 이제 BABIP가 굉장히 높았고, 우리가 7월 달에 결국은 플로리얼과 이 선수를 저울질 하다가 이 선수를 안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플로리얼이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베라토를 선택을 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플로리얼을 선택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어그로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리베라토는 상당히 대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8월 이후의 지표죠. 8월 이후, 후반기가 조금 진행이 된 이후에 타율이 2할 4푼 6리, OPS가 0.747이었습니다. 35경기에서 홈런 5개니까 홈런 페이스도 조금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경기 중에도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있어요. 뭐 김원중 선수에게 9회 홈런을 쳐서 동점을 만드는 상황이라든지, 끝내기 안타, 빗맞은 안타이긴 했지만 끝내기 안타를 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6, 7월에 보여줬던 생산성에 비해서 8월이 상당히 부족했던 건,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죠. 저도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6월, 7월에 이 선수의 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내려가는 과정이 조금 완만하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완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좀 추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베라토의 재계약 여부는 포스트 시즌의 활약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포스트 시즌도 애매했어요. 포스트 시즌 전체 지표 한번 살펴보면 10경기에서 타율은 2할 5푼이었고요. OPS는 0.789. 뭐 이 기록 자체가 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타율이 무려 3할 8푼 9리였고 OPS가 1.133이었으니까 사실 그 시리즈만 놓고 보면 루인 디아즈랑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었죠. 디아즈는 홈런이 없었고 리베라토는 홈런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물론 패배한 경기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실 한국 시리즈에서만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면 이 선수 재계약 도장 꽝이다. 예. 도장 쾅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너무 부진했어요. 한국 시리즈 타율이 5경기에서 1할 1푼 1리 OPS가 0.440이었으니까 아 글쎄요 뭐 이 정도까지만 아니었으면 네, 대략적인 그냥 부진 그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심하게 못하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애매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의 장점,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왔던 뭐 오그레디랑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닉 윌리엄스, 요나단 페라자 그리고 플로리얼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뒤에 앞에 나열했던 선수들은 툴은 굉장히 좋았어요. 장타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도 뭐 페라자 선수의 파워는 대단했고 플로리얼 선수의 수비력, 주력 대단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삼진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았거든요. 근데 이 리베라토는 그렇지가 않아요. 삼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17.2%예요. 플로리얼의 22.8%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제법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안정감 아무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준다는 모습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홈런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2경기당 1개였으니까 플로리얼이 뭐 되게 임팩트 있는 모습, 뭐 이 선수 툴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플로리얼이 장타 생산성이 더 좋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플로리얼은 8.12경기당 1개였어요. 요나단 페라자랑 비교를 하더라도 페라자가 중간에 부상이 있기는 했지만 이 페라자 선수가 시즌 동안 기록했던 20개 중반대 홈런 페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리베라토가 크게 떨어지지 않죠. 네. 144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나 리베라토도 21개에서 22개의 홈런 생산성이 이제 가능하다는 수치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요나단 페라자도 초반에 좋았다가 뒷부분에 좋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수비력에서는 진짜 쓸 수 없는 정도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페라자 플로리얼과 비교를 했을 때 리베라토가 안 좋은 선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이 뭐냐? 결국은 리베라토도 중견수 수비 기준으로는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 DWR이 마이너스고요. 레인지 RAA 그러니까 중견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비 범위인데 수비 범위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지표예요. 이 부분은 플로리얼은 수비 범위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리베라토는 도루를 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도루 시도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그리고 폭발적인 모습 요나단 페라자나 플로리얼을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터질 때는 진짜 엄청 폭발적이고 뭔가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데 리베라토는 이제 그런 건 없죠. 안정적인 부분을 택할 수는 있지만 공격에서 폭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수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라토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한화 이글스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조금 리스크가 있어도 결국은 더 폭발적인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리베라토를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찾아봐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의치 않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리베라토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견수 자원을 고집할 필요가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 이글스가 중견수가 약한 포지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신인으로 오재원 선수가 뭐 내년 시즌부터 바로 주전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재원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기도 했고 FA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A가 지금 썰이 들리는 거에 의하면 진짜로 박혜민 선수를 한화 이글스가 영입을 한다면 코너웨어로서의 리베라토는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장타력을 갖춘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리베라토 영입은 당장 요 빗시즌에 FA 시장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리베라토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잡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베라토 좋은 선수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한화 이글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요거 리베라토 계약은 한 달에서 2달 12월 안에는 결정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그거 이제 팔로우 하면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구나.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